안녕하십니까. 비웨이브 주식회사 대표 이승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이오 타입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제공하는 생체지표 이용한 마음결 서비스가 제공하는 독특한 기능인데요. 그 사람의 어떤 바이올로지컬 서브 타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타입이 과연 실존하는 것이며, 그리고 이것이 어떤 근거와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 타입은 일명 EBSI라고 저희가 명명하고 있습니다. 올해 출간된 논문인데요. Psychiatric Investigation에 올해 5월 달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Clinical Implication of 마음결 Basic Biotype, Electroencephalography and Photoplethysmogram Based B-Wave State Inventory, 즉 EBSI가 되겠습니다. E, 그 다음에 BSI입니다. 그래서 저게 이제 MBTI를 하지 마시고 EBSI 하시면 됩니다. 인트로덕션입니다. 먼저 어떤 정서적인, 인지적인 그런 특징들이 뇌파로 잘 이렇게 반영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예를 들어서 4에서 7Hz, 4에서 8Hz 정도의 세타파, 주로 졸리거나 이럴 때 나오는 파인데요. 이런 뇌파가 증가된다는 것은 인지 기능의 저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브레인 포그 같은 현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로우 알파, 지금 8에서 10Hz의 어떤 알파파가 증가된다는 것은 명상을 많이 할 때, 메디테이션 이럴 때 생깁니다. 이게 마인드풀 브레인이라고 하죠. 관련 논문들이 매우 많습니다. 하이 알파, 8에서 13Hz 정도의 하이 알파인데, 이런 하이 알파가 증가되는 컨디션은 크리어티비티라든지 또는 인텔리전스가 높은 것과 관련이 됩니다. 이것을 탤런티드 브레인이라고 하죠. 관련 논문들이 수백 편, 수천 편 됩니다. 베타파하고 감마파가 증가된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예측한다거나 트레이트 앵자이티가 높다거나 또는 되뇌 피질의 활성도가 있거나 즉 강박적이거나 꼼꼼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데, 이것을 텐스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뇌파만 이용해도 굉장히 재미있는 바이올로지컬 서브타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죠. 이론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제 PPG, 포토 프레티스모그램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멘탈 헬스 스테이투스를 우리가 잘 이렇게 측정해 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PPG를 이용해서 HRV를 재고 HRV의 지표인 토탈 파워를 보면, 토탈 파워는 주로 ANS를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토탈 파워가 낮아지면 스트레스를 매니지하는 힘이 낮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하이 프리퀀시 파워입니다. HF라는 건데, 이것은 주로 부교감 신경 PNS, 파라심파서틱 너브 시스템의 액티비티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PNS라는 것은 상황이 이렇게 플럭추에이션, 변화함에 따라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몸을 잘 적응시키는 이렇게 어댑티브한 핸들링을 하는 기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우 프리퀀시 파워, LF라고 표현되는 건데, 이것은 교감신경, 심파세틱 너브 시스템을 활성을 반영하고요. 이게 LF가 떨어진다는 것은 주로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Very Low Frequency Power, VLF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주로 그 SNS, 교감신경의 어떤 세컨더리 인디케이터 또는 바소모토, 그 다음에 호르모널 액티비티의 어떤 인디케이터로 저희가 생각이 되고 추정됩니다.
VLF를 재려면 이게 굉장히 낮은 저주파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마음결에서는 저희가 3분 내지 5분 정도 측정하잖아요. 그래서 VLF를 겨우 측정할 수 있는데 다른 회사에서는 이제 1분 정도 생체 지표를 이용해서 정신건강을 평가한다고 했을 때, 스트레스를 평가한다고 했을 때 이런 VLF 같은 지표들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인디케이터, 즉 TP, LF, HF, VLF 같은 지표들이 낮아지는 것은 어떤 멘탈 스테이트가 굉장히 약하다. 이게 마인드 스테이트가 굉장히 약하다는 것을 나타내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레포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전체적인 정상 범위가 어떤 각 지표의 정상 범위를 이렇게 본다면 이 TP나 VLF, LF, HF가 굉장히 정상보다 낮아지는 이런 컨디션을 보이게 되죠. 또 일반적으로 보통 SNS와 PNS의 비율이 4대 6에서 6대 4 비율로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데요. 만약에 SNS가 PNS보다 6대 4 정도로 이상 올라가게 되면 지금 이제 이런 그래프죠. 그러면은 이걸 앵자이어티 또는 혈압이 높거나 또는 교감신경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태죠. 그래서 anxious mental state고 만약에 반대로 이 PNS가 굉장히 높다면 4대 6 정도로 높아진다면 이 depressed mental state라고 저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논문에서는 전체 204명의 파티스펀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바이오 타입을 분석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1명의 헬스 컨트롤 그리고 103명의 페이션트, 사이키아트릭 디스오더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모았고요. 에이지는 19에서 75세, 평균 나이는 45.9세였습니다. 환자군에서는 우울증이라든지 또는 공황장애, PTSD, 조울증, 조현병, 그 다음에 이런 여러 케이스들이 있었고요. 이 연구를 위해서 저희는 공용 IRB를 통과해서 연구를 시행했습니다. 네, 메소드를 보시면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금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거는 theory driven then classification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뇌파의 어떤 파가 올라가면 어떨 거야. HRV에서 어떤 주파수가 올라가면 어떤 유형이야. 이런 것이 이제 이론적으로 저희가 알고는 있었죠. 단편적으로. 근데 이것을 통합해서 저희가 어떤 바이오 타입을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우리가 기획한 이런 EBSI라는 Theory Driven Then 바이오 타입이 실제로 이런 기계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을 때 신체 신호를 그냥 기계적으로 분류했을 때도 실제로 동일하게 분류가 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죠. 그래서 저희가 K-mean clustering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가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저희가 몇 개의 클러스터로 나눠보는 겁니다. 클러스터 1, 2, 3로 나눠 볼 수 있죠. 이렇게 기계적으로 동일 특성으로 저희가 모아라 했을 때 이게 잘 모아지는지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theory driven 된 거랑 그냥 data driven classification하고 이게 잘 일치가 되는지를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가 이렇게 두뇌 유형에서 6가지 유형을 나누게 됐고요. 예를 들면 안개형, 차분형, 영재형, 긴장형, 안개긴장형, 안정형 이렇게 나누게 됐고요. 또 마음 건강에서도 6가지 심약형, 심약우울, 심약불안, 불안형, 우울형, 안정형 이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안개긴장형 이런 게 되게 적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안개긴장형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가 이제 통계 처리를 할 때는 이 안개긴장형은 안개형으로 통합했고요.
또 여기 보면 심약 우울, 심약 불안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각각 우울형, 불안형으로 저희가 묶어서 통계 처리를 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두뇌 건강에서 차분형과 영재형이 있는데 이것은 뭐 어떤 병적인 상태라기보다는 건강한 상태와 동일하게 저가 여겨져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경우는 안정형으로 묶어서 통계 처리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결과입니다. 결과를 보시면 여기 브레인 타입인데요. 브레인 타입에서 여기 안정형, 그 다음에 텐스형, 그 다음에 포그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이걸 S 타입, 이걸 T 타입, 이걸 포그 타입, F 타입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각각을 이제 그 그룹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저희가 한번 봤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브레인의 어떤 서브 타입에 따라서 브레인 점수, 즉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보시면 포그 타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포그 타입이 점수가 가장 작게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DSST 이거는 인지기능이거든요. 그 계산 문제를 푸는데 그것을 정해진 시간 동안 얼마나 빨리 푸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브레인 포그형일 때, F형일 때 가장 점수가 낮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인지기능적인 바이오 타입이 인지기능의 어떤 능력을 반영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저희가 인프레션을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는 이제 마인드입니다. 마인드 서브 타입입니다. 그래서 마인드 서브 타입인 경우에는 이렇게 네 가지 형인데 S 타입, W 타입, 그 다음에 D 타입, 그 다음에 A 타입 이렇게 이게 나눌 수 있고요. 이렇게 나눠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통계적인 유의점을 얻었습니다. 일단 그림을 보시면서 하는 것이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결국 스테이블 타입일 때 이런 점수, 우울증이나 불안 점수가 가장 낮았고 여기 보시면 위크 타입일 때 좀 높아져요. 네, 이게 굉장히 높죠. 그 다음에 A 타입일 때도 높고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이 결과를 보시면 all participant를 했을 때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브레인형에서는 T 타입 가장 많습니다. 근데 헬시 컨트롤만 했을 때는 S 타입이 제일 많죠. 스테이블 타입이 제일 많죠. 근데 이제 환자가 반 정도 섞여 들어갔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아셔야 돼요. 그 환자들이 실제로는 그렇게 많지 않죠. 네, 그래서 환자들은 주로 T 타입이 많습니다. 이게 텐스 타입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정상인에서는 S 타입이 많고 두 번째로는 T 타입 이런 게 많더라. 그다음에 탤런티드, 뭐 마인드풀 이런 것도 나오고요. 각각의 퍼센테이지가 나옵니다. 논문을 참고해 보시면 재미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PPG를 이용한 건데 전체를 보면 이게 스테이블 타입이 반 정도 나오죠. 그 다음에 많은 게 마인드 위크 형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정상인을 보면 스테이블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디프레스 또는 마인드 윅 이런 순서대로 나옵니다. 환자에서는 역시 마인드 윅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 클러스터링 아날라이시스를 했어요. 기계적으로도 한번 분석해 보는 거죠. 저희가 쉽게 설명하면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생체 지표의 그런 숫자들을 디지털한 숫자들을 전부 컴퓨터에 넣고 네가 분류해 봐라. 이걸 어떻게 비슷한 특성끼리 모을지 한번 분류해 봐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더니 뇌파만 가지고는 브레인 서브 타입을 봤더니 얘가 세 군으로 나눴어요.
세 군으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이 마인드풀 탤런트가 제일 많이 나온 군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이 마인드풀 탤런트는 저희가 S군으로 묶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예, 이런 마인드풀 탤런트가 묶이는 군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T 타입, 이게 텐스 브레인, 즉 고주파가 많이 나오는 그런 텐스 브레인이 많이 나오는 그런 또 한 타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F 타입, 세타파, 브레인 포그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이론적으로 메이크 센스 한 게, 이런 마인드풀이나 탤런티드는 알파파가 많이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알파파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하이 베타파 와 감마파가 많이 나오는 사람들, 텐스 브레인, 그 다음에 세타파가 많이 나오는 사람, 브레인 포그, 이렇게 세 군 정도로 이게 묶이는 그런 현상들을 재밌게 관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마인드 서브 타입이에요. 마인드 서브 타입도 보면은 네 군으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네 군으로 나뉘는데, 그 첫 번째가 디프레스 타입이에요. 이거는 이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균형에서 부교감이 높은 군, 그리고 75%나 여기에 들어가죠. 이런 디프레스 타입이 한 군으로 묶이는 경우가 많고, 두 번째는 위크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토탈 파워니 LF, HF, VLF 이런 것들이 다 낮아지는 그런 위크 타입이 또 한 타입이고요. 그 다음 타입은 A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감, 부교감 중에서 교감신경이 올라가는 그런 타입이고요. 나머지 한 타입은 좀 애매해요. 뭐가 도미넌트하게 나오질 않아요. 이게 괄호에 있는 것이 이제 퍼센테이지인데, 특별히 뭐 어느 군에서 많이 나왔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애매하긴 하지만 하여간 이게 전체적으로 네 군으로 기계적으로 나눠질 수 있다. 근데 다시 요약하면 D 타입, A 타입, 위크 타입으로 주로 나눠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S 타입은 되게 골고루 분포된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런 현상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브레인에서는 ST, F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F 타입일수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DSST, 즉 Digit Symbol Substitution Test, 인지 기능이 굉장히 적어요. 잘 못하는, 포그가 있을 때 잘 못하는 그런 현상이 명확하게 발견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 헬스에서는 A 타입일수록 이 헬스 퀘셔널에, 그러니까 이게 뭐 건강에 대한 전체적인 퀄리티를 보는 건데, 그런 것이 좋지 않다. A 타입일수록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는 결과를 저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 우울증, 디프레션, 멘탈 헬스 스케일 D, 우울증 점수는 역시 마인드에서 A 타입일 경우에 가장 높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전체적인 CGIS, 증상의 심각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이건 병원에서 흔히 많이 쓰는 척도인데, 위크 타입일 때 가장 그게 높게 나옵니다. 역시 A 타입일 때도 좀 높고요. 비슷비슷하게 높죠. 그 다음에 CSRS, 지금 그 인지적인 스트레스, 지적 스트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A 타입에서 가장 점수가 높게 나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구나, A 타입이. 이렇게 저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하면 인지적인 스트레스가 가장 많은 타입은 TA 타입, 그러니까 tense brain과 anxious 타입이 겹쳐 있을 때 가장 인지적인 스트레스가 많다. 그 다음에 건강의 질은 역시 TA 타입, tense brain, anxious 타입 이렇게 나오면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브레인과 마인드의 이제 컴비네이션 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TA 타입이 나오면, 텐스 브레인, 앵셔스 타입이 나오면 다 안 좋아요.
보시면 인지적인 거, 건강의 질, 증상의 심각도 이런 것이 다 굉장히 좋지 않다. 그래서 서브타입만 딱 보더라도 이 사람이 좋을지 안 좋을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결 두뇌 건강 점수는 SS 타입에서 가장 높았고요. FW 타입, 즉 주로 포그 위크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인 포그와 마인드 위크가 있으면 두뇌 건강 굉장히 안 좋고요. 마음 건강도 역시 포그 위크 타입이 있으면 굉장히 안 좋아집니다. 역시 이런 두뇌 건강, 마음 건강은 이제 FW 타입이 좋지 않다. 그다음 인지 기능도 FW가 좋지 않다라고 저희가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저희가 이런 간단한 장비를 이용해서 뇌파와 그 다음에 맥파를 재서 저희가 이런 바이오 타입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어떤 바이오 타입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굉장히 어떤 정상인하고 또는 환자 사이에서 어떤 베리에이션이 크다. 이런 바이오 타입에 이런 것을 발견했고요. 두 번째는 EG 베이스된 어떤 바이오 타입은 인지 기능을 주로 반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저희 보이고요. PPG를 이용한 바이오 타입은 증상의 심각도, 어떤 멘탈 증상의 심각도, 인지 기능, 그 다음에 전체적인 헬스 퀄리티 이런 것하고 관련된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런 theory driven 된 based 된 classification하고 데이터 드리븐 된 클래시피케이션이 상당히 일치한다. 예, 이런 거를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논문의 의의가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이런 EEG 베이스드 된 PPG 베이스드 된 EBSI 그 서브 타입이 즉 바이오 타입이 임상적인 어떤 심각도를 잘 반영하는 것 같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만 결론을 내리면 이 TA 타입이 좋지 않아요. TA 타입이라는 것은 이게 나오면 결국은 이 인지적인 스트레스, 헬스 퀘셔널에 그 다음에 CGIS, 증상의 심각도 이런 것들이 점수가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FW 타입, 포그 위크 타입이 나오면 결국 마음결 점수에서 두뇌, 마인드 점점 두 다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점수가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지기능, 퍼포먼스도 좋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SS 타입 또는 SD 타입인 경우에는 점수가 어떤 사이콜로지컬한 점수들이 괜찮다. 이렇게 저희가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EBSI, 즉 뇌파와 맥파를 가지고 만든 바이오 타입이 굉장히 make sense 하고 논리적으로 정연하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임상적으로 유용하다. 이런 것이 저희 연구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